안녕하세요. 건강한 방법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 신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의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은 건 지난 2007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지인의 권유로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이 달라진 치료 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화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철강 제조 공장. 우리 철강신문에는 우리 기사는 안 났든 저희가 가끔 철강신문에 저희 기사가 많이 나요. 많이 나서 철강신문을 보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이 제철 제강 사업이 너무나 많이 발전해 있어요. 정말 해외 나가면 뿌듯할 정도로 어깨가 어석어석할 정도로 우리나라 제품이 좋고 생산 시스템도 잘 돼가 있고 정말 이 일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게 돼서 감사하죠. 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여성 CEO로서 철강 제조업체를 이끌고 있는 이동순 씨.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20명 정도가 같이 일하고 있고요. 작년 매출이 1,000억이었어요. 1,000억 조금 넘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실 있는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현재 회사를 키워온 강단 있고 활동적인 그녀. 그런 이동순 씨가 처음 자신의 당뇨 사실을 알게 된 건 약 5년 전의 일. 당뇨를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 그때가 언제고? 2007년 1월 초였고요. 체중이 57kg, 8kg 나가다가 49kg까지 줄어도 크게 몰랐어요, 원인을. 근데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 아주머니께서 너무 살이 많이 빠지니까 한번 병원에 가보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암 아니면 당뇨일 거라고, 그렇게 살이 빠지면. 그래서 큰일 났다. 둘 중에 아무거라도 큰일 났다 그랬는데 당뇨더라고요. 그게 2007년 1월 5일 날 받았어요. 처음에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였었나요? 식후 혈당이 320이 넘었고요. 공복 혈당이 140이 넘었어요. 한 기업을 이끄는 대표로서 대내외적 활동이 많았던 그녀에게 잦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당뇨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는데, 처음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던 그녀는 3년 전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다. 인슐린 펌프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되셨고? 네. 지인이 제가 당뇨인 걸 알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충주병원에 입원을 한번 했었고요. 교육을 받고 난 뒤부터 지금 어떤 분들보다 저는 당뇨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었어요. 어떤 기능, 혈압, 중성지질, 콜레스테롤, 비만,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박사가 됐어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 이전에는 항상 적정치를 넘어섰던 그녀의 혈당 수치는 현재 꾸준히 안정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대표로서 외부 식사 모임 등이 잦아 음식으로 혈당 조절을 하기 어려웠던 그녀에겐 자유로운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고마운 부분 중에 하나.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드셨어요? 당뇨 있을 때? 아주 소식했죠. 소식하고 야채 위주로 좀 많이 먹고. 식사하시는데 그 전에 좀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그럼요. 말도 못하죠. 식탐 많은 사람한테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전보다 양이 많이 늦었겠어요? 많이 늘었죠. 원하는 양끝만큼 먹고 운동도 하고 하니까 좀 활기차졌죠. 처음 자신의 당뇨 사실을 알았을 때만 해도
천벌을 받았다 생각할 만큼 낙담했었다는 그녀. 그렇기에 다시금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가 더없이 고맙기만 하다는데, 되찾은 건강으로 가능해진 행복의 크기를 매일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이동순 씨. 인실펌프를 다시면서 이제 새롭게 갖게 된 희망이라든가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나요? 합병증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나같이 게으른 사람이 운동을 조금 덜 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겠구나.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활기차게 일에 몰두를 해도 피곤함을 못 느껴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뭐 건강하게 합병증 오지 않고 잘 살아야 되고요. 가족 건강한 거 이런 거 이제 며느리도 봐야 되고 이렇지만 하여튼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요. 참 감사하죠.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일찌감치 3년 전부터 펌프를 달게 돼서 아무 걱정 없이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네, 한눈에 보기에도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환자분께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꾸준히 정상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혈당치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약 6% 정도 돼야만이 정상 수치거든요. 만약에 6% 높아지면은 우리 몸이 망가져서 합병증이 오는 거죠. 네. 이 환자는 6% 수치로 3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높았는데 몸이 많이 건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수치라는 건 여러분 헤모글로빈 다 알잖아요. 네. 혈색소라는 것이 단백질인데 거기에 포도당에 붙은 형태의 헤모글로빈, 그거를 당과 결합한 헤모글로빈. 네. 또 간단히 얘기해서 당화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수명이 1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0일 동안에 혈당치가 서서히 들러붙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치를 보면은 전체 헤모글로빈 몇 퍼센트냐 보면은 대개 2개월에서 3개월간 혈당치의 평균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재면은. 그러니까 막 여러 번 재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재면 다 평균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 혈당 조절을 잘하고 없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측정치로 사용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기존 치료법과 비교를 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았을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만큼 더 잘 안정이 되는지 혹시 연구한 그런 결과들이 있나요? 네, 그렇죠. 한국 당뇨학회에 보고된 건데요. 한국의 10개 의과대학, 우리나라 유명 의과대학에 1299명 당뇨병 환자를 10개 의과대학이 25년 동안 초기 때부터 25년 동안 당화혈색 어떻게 변한가를 10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보면은 처음에 9.8% 정도 됐어요, 평균치가. 네. 근데 25년 동안 전부 다 이게 6.5%인데 8.5%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오면은 합병증이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료가 합병증을 만드는 치료라는 걸 잘 아니까 이렇게 치료하는 구식치료라는 먹약을 치료하는 경우죠. 하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틀림없이 옵니다라고 환자들이 얘기하죠. 네.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치료하면서 합병증이 안 온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하면서 합병증이 온다는 말은 정말이죠. 네. 그래서 합병증이 안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시간에 발표한 우리 건국대학교 당뇨센터 발표한 거 보면은 당화혈색소가 거의 비슷한 정도였는데 3개월부터 6.5%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죠. 네. 이렇게 유지하면은 합병증이 안 오는 수치예요. 아까 저 8.5% 유지를 유지하면은 합병증이 틀림없이 오는 수치예요. 안 올 수 없는 수치예요. 이거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치고. 네. 그래서 이게 치료 방법을 환자들이 결정할 적에도 이런 결과를 보고 과학적 결과를 보고 의사 말을 잘 새겨서 듣고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이런 환자들이 과학적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의사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도 옛날 치료하다가 당에서 6% 떨어졌어요.
예전에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니까 합병증 없이 좀 건강해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환자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보다도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 겁니다. 그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합병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였네요. 그렇죠.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화혈색소가 어떻게 합병 얘기하는가, 얘기할 수가 보면은요, 이게 혈당치거든요. 이게 위에 거는 공복혈당치, 이쪽은 그 2시간 혈당치인데, 이 정도 이상, 약 100 이상, 145 이상 되면은요, 요거 이제 이 눈에 있는 망막증이 와요. 근데 당화혈색소 보면은 6% 정도 이상이 되면은 합병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10개과대학에, 우리나라 10개과대학에 다니는 환자들이 23년간 당화혈색소 8.5% 이상이었어. 그죠? 네. 그 틀림없이 25년 동안 합병증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를 6.5% 유지한 그 병원에 다니면은 합병증이 거의 오지 않겠죠. 그죠? 네. 이걸 보고선, 그 병원이 당뇨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구나. 그 병원 합병증을 만들어주는 병원이구나. 이 병원 합병증 안 만드는 병원이구나. 이렇게 환자들이 결정을 해서 의사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똑똑한 환자들은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합병증이 안 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보면은요, 당화혈색소가요, 6%부터 이게 혈당치라고 그랬죠? 네. 6% 정상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망막증이나 신장합병증이나 말초신경장애나 미세담변뇨, 이게 신장이 나빠진 겁니다. 또 이것들이 15배까지 증가하죠. 정상에 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당뇨 치료하고 있으면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치료하는데도 당화혈색소가 만약에 9%라고 그러면은 한 5배 눈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상보다. 이렇게 환자가 자기 치료에 잘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병원이 잘 치료한 병원인지 아닌지 판단해 본 다음에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우리 환자들은 좀 게으른 것 같더라고. 그냥 무조건 소문만 나면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손해볼 수가 많아요. 누가 좋더라고 해서 따라가고 뭐 이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보고 나서 내가 잘 치료하고 있구나 안 치료하구나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또 이 보통 먹는 약으로 당뇨 치료하는 분들을 보면 이 병을 앓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먹는 양의 개수도 늘어난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 반대죠. 실제로 인슐린 들어간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자, 그리고 기존의 치료는요. 처음에는 당뇨병 관련 굉장히 걱정을 해요. 네. 합병 온다고 상당히 공포감을 조성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맨 처음에 조그만 약을 시작해요. 그런데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지거든요. 췌장 망가지면 더 많은 약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자극을 해야 돼요. 더 자극하면 더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먹다 두 알을 먹다 나중에 한 번, 두 번만 인슐린까지 치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잖아요. 이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혈당 높은 건 또 파괴되는 거니까 췌장까지도 또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아가지고 결국은 반알 시작했던 것이 막 4알 먹고 8배 더 많이 먹죠. 네. 그리고 인슐린 맞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것이 이 구식치료,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먹약치료는 구식치료거든요. 지금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먹고 왔다가 반알 먹고 왔다가 나중에는 인슐린까지 써가지고 눈 멀고 코판 나빠져가지고 인슐린 펌프 치료라고 하더라고. 좀 일찍까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지식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는 보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는 어떠냐면 혈당을 정상하고 잘 먹이면 혈당을 정상하니까 몸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몸무게도 정상화되면서 세포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췌장 기능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자기 몸의 췌장이 좋아지니까 많이 증가하니까 외부에 들어가는 인슐린 펌프 들어가는 인슐린량은 적게 줘야 돼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완치제까지 줄어드는 거죠. 그 인슐린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료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치료 약값이. 아까는 먹약을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반알 먹다가 4알 먹은 8배 증가했죠. 얘는 점점 줄어드니까.
그 의료비가 좀 줄어들게 되죠. 네네. 그래서 더 낫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뭐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이제 직접 인슐린 주입되는 양이 주는 거를 볼 때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좋아지고 거의 나중에 기계 뛰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계 뛰게 되니까. 네네. 제로까지 떨어지거든요. 1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착용을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가 그렇죠, 될 수 있군요. 그죠.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귀를 쫑긋 세우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병원으로 직접 가서 실제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모든 환자들이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인슐린 펌프 착용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인슐린 펌프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자기 몸에 갖고 있는 췌장과 똑같이 일하는 기계니까 네. 인슐린 펌프를 치료할 적에는 지식이 필요해요. 인슐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췌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음식 관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걸 상당히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또 혈당이 정상화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면 췌장이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몸 상태가 또 바뀌거든요. 2주 동안 바뀌게 돼요.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받은 다음에 의사가 다 된 다음에 퇴원해서 집에 가서도 의사 없이도 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대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진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만이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환자도 올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3년 동안 당에서 6% 유지하고 건강해진 거죠. 다른 방법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자 자신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걸 잘 우리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트레인시켜서 또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 기기는 상당히 작고 간편해 보이는데 환자분들에게 그 교육 과정을 참 꼼꼼하게 해주시네요. 그렇죠. 기계는 휴대폰보다 좀 작고 빅보다 좀 클 정도고 50g짜리고 그리고 달아도 아무런 표시도 안 나고 그 피부에 꽂아 있는 것도 보면은 나도 한번 달아봤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아니, 아프지도 않고. 네, 어려울 것도 없을 것 하나도 같아요. 어려울 거고, 자기 혼자서 필요하면 뺐다가 다시 달 수도 있고, 네. 그 수영장에 가기 전에 뺐다가 또 수영하고 가서 낄 수도 있고, 네. 아무런 불편 없고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죠. LPGA 우승한 사람도 인슐린 펌프 달고 해가지고서 1등하고 그러는데,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운동선수 잘 달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죠. 다들 당뇨병은 무조건 소식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들은 아니죠. 잘 모르는 의사들이 소식한다고 그러지, 의사 중에. 근데 그런 의사들이 많으니까 다들이라고 그럴 수 있겠네. 구직치료하는 의사들은. 근데
그 소식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음식이 적게 된가 혈당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소식하고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상에 1,000원치 밥을 먹는데 만약에 당뇨 환자가 500원치 밥을 먹고 소식하게 되면은 1,000원치 먹은 사람과 똑같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당뇨병 근데 약한 사람이라고 건강상. 정상에도 밥 먹으면 망가질 텐데. 그래서 작게 먹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소식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건 할 수 없이 뭐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서구에서는 너무 뚱뚱한 사람이 많고 우리보다 훨씬 뚱뚱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구학에서는 그래도 좀 줄여주는 것이 이익이 되니까 소식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서구학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은 한국 사람은 서구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비만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적응되지 않는 건데도 우리나라는 그 사대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미국의 책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과학적으로는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잘 먹은 사람이 더 건강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의학이기 때문에 소식하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소식한 사람이 많이 나빠지니까요. 근데 인식펌프 달면은 소식할 필요 없어요. 정상 똑같이 먹으면 되니까요. 네. 네. 지금까지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뇨에 걸리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우리 뭐 이용을 못하고 속으로 네네. 빠져나가 버리죠. 예, 소식만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있으신가요? 당뇨는 완치가 어렵기도 하지만 재발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고 완치가 된 후에 재발이 되기도 하나요? 당뇨는 완치가 어렵기도 하고 재발이 잘 된다고 그렇게 만드는 의사들이 있죠. 그건 옛날 의사들이고 인슐린 펌프 치료는 재발되지도 않고 완치 회복시키니까 지금 봐도 9년 15년 동안 완치돼가지고 계속 있는 사람들도 우리 환자들에 있으니까 완치된 다음에 재발되지 않아요. 재발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나쁘게. 술도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다 재발되지 않고 몇 사람이 재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먹는 양을 먹고 작게 먹고 그래서 눈으로 보기 혈당 떨어진 것이 완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운동 많이 하고 그거는 췌장 기능이 회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또 나빠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췌장 기능 회복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측정해보면 인슐린 많이 만들어내는 걸 알고 정상적으로까지 증가하니까 한 걸 보니까 정상 똑같이 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치료를 그냥 알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인슐린 펌프 치료니까요. 재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인슐린 펌프를 달고 나서 조심하거나 주의할 점은 없나요? 글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모두 사람들이 일상생활 다 잘하는데 물론 이제 기계를 사용하니까 기계 사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당뇨 의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올바른 공부를. 그래서 지식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혈당 검사도 좀 자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소식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식후에 운동하고 또 아주 많이 운동을 그냥 목숨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적으로 그런 정도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은 조심할 거는 없습니다. 네. 예, 대부분 환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네. 예, 요걸 잘 모르면은 조금 이제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잘못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또 간호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전화 걸어서 다 알려주니까 우리가 맡고 있죠. 네. 네.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좀 더 환자들이 자기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목숨입니까? 그 환자를 사랑하고 있는 아내의 목숨이기도 하고 사랑하고 있는 아들의 목숨이기도 하고 딸의 목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손자의 목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년들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치료를 올바르게 선택을 하고 그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당뇨 환자의 권리입니다. 당뇨 환자의 권리. 환자의 권리는요.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정보를 의지해서 자기 치료 방법을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치료 방법을
의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환자의 권리장전입니다. 그걸 똑똑히 하시고 환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그 새로운 사실을 잘 알고 환자들의 그 얘기를 잘 듣으면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걸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몸도 망치고 집안도 망하지 않는 불행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되는 게 아닐까요? 내 몸에 원인 모를 피곤이나 갈증 등은 없는지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강한 의지와 희망의 끈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